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다 보면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규정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야외에서 뵈니까 더 색다른 기분이 드네요. 저도 좀 약간 색다른 기분을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지금 100세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제 심심찮게 들려오는데요. 은퇴 이후에 시니어 계층들이 좀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비중을 적절하게 축소하려는 경향들도 가지고 있고, 또 부족한 노후 생활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작업들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감소 그리고 성장 속도의 저하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은퇴를 지금 활발하게 시작한 1차 베이비 부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빠르게 성장하는 부동산 자산, 뭐 재테크,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뭐 토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재테크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많은 비중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것들을 좀 빠르게 처분하려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후에 국내 부동산 주택 시장의 성장 속도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택 시장 단적인 뭐 트렌드를 보자면 이제 시니어 계층들이 은퇴하면서 주택의 필요 공간도 좀 줄어들고, 특히나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게 되면서 독립하게 되면서 그래서 좀 더 주택 규모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노후 생활 자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동산 자산으로 교체를 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활발하게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경향 중에 하나로 그 다운사이징 말씀을 하셨는데 다운사이징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컨설팅 하다 보면 적당한 부동산 자산 비중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냐, 얼마 정도를 적정 비율로 보고 조절해야 되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뭐 이론적으로 고객님의 자산의 뭐 50%, 40%로 맞추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은퇴하거나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시니어 계층들이 실제로는 좀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동산 자산을 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본인의 자산 규모에서 준비되어 있는 노후 생활 자금 그리고 부족한 자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동산 자산으로 내가 부동산 자산을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이 높다고 해도 노후 생활 자금을 뭐 많이 만들어주는 알찬 수익형 부동산으로만 가지고 있다, 이렇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적합한 딱 맞는 부동산 자산인가 아닌가를 먼저 리스트업을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은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그 도심 회귀 현상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상황도 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미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뭐 2000년대 초중반 전원주택 붐이 사실 일었었거든요.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 서울 근교나 아니면 멀게는 이제 고향까지 내려가셔서 농가주택 같은 것들 마련하시고 노후를 좀 자연 친화적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신 분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내려가 보니 물론 생활 비용은 적게 들지만 이런 정주 여건도 좀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특히 뭐 치안이라던가 뭐 의료시설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다시 전원 생활을 접고 도시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니어 계층 중심의 도심 집중은 앞으로도 점점 그 경향은 뚜렷해질 것 같고요. 한참 이제 뭐 좀
시니어타운 같은 노인들이 이제 모여서 예. 의료시설 같은 이런 케어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도 인기를 끌었었는데 최근까지의 성장 속도를 보면 개수도 예. 한정적이고 그렇죠. 워낙 또 예. 월 생활 비용이 비싼 비싸죠. 상품들이다 예. 보니 대중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 최근에 시니어들은 본인이 현재 살던 도심에서 본인의 가족이나 이웃하고 같이 사회생활, 사회 이런 커뮤니티를 누리면서 늙어가고 싶다라는 이제 소망을 좀 많이 가지고 예. 있고요. 이런 걸 이제 평생주택 개념하고 이제 대입해 봐야 할 텐데 이런 개념은 사실 미국 선진국, 뭐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좀 빠른 고령화가 예. 이루어지면서 이미 뭐 평생주택 주거를 위한 대출 지원 제도라던가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한 리모델링 관련 산업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리모델링 산업군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도나 금융 상품들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무엇보다 이런 시니어 계층들이 기존 주거지에서 예.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한 행정 지원 절차들도 예. 빨리 이제 좀 연구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생 100세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요. 이런 시대에 부동산 자산 관리 원칙이 있다면 어떤 걸 언급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이제 좀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층 분들 만나보면 제일 걱정이 이 살거리가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계속 그쵸. 아직 나이가 많이 찬 자녀들을 아직도 케어하고 계신 분들도 자녀 많고. 리스크란 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자녀들의 이제 뭐 살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 한편 1차적으로는 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택연금 같은 노후 주거와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것들 선보이면서 사실 신청을 하신 뭐 중장년 부부들이 있었는데 다음날 뭐 자녀나 며느리가 와서 취소해달라고 이런 사례들도 많았었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내가 뭘 좀 남겨둬야 되는데 해서 연금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오히려 일단 자녀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본인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또 노후 생활을 위해서 1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한 채 정도 잘 마련하시고 연금 등으로 소비하시는 계획들은 세우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적절히 조정하고 계시다고 해도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환금하시면서 이후에 노후 생활에 이제 좀 안정적인 수입을 보탬을 줄 수 있는 수익형 상품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작업들 필요하겠고 결국에는 노후 생활 대비한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는 기대 여명이 워낙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금성이나 이제 좀 수익형 상품으로 생활 자금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상품들을 좀 고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제 자녀들에게 남은 자산의 승계나 상속 부분도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산의 손실 없이 부동산 자산이라면 특히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승계하시기 위한 전략들도 조금은 다듬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강의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투자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꼭 강조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 좀 전해주시죠.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노후 대비하는 부동산 자산 전략이라고 하면 환금성과 수익성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인 매매 차익이 크게 나는 시장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노후 자금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수익형 상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하고 적절하게 또 유동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상품들 위주로 점검하시고 교체하신다면 어느 정도 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인구 고령화 때문에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 전환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흔히 얘기할 때 변화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적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적응하셔서 성공적인 부동산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